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도 무사히 지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피해 상황 정리해 보죠. 네, 올여름에 극한호우라고 하는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말씀 주신 기간 7월 16일부터 닷새가량 동안에 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렸고 사망자가 25명, 실종자가 3명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예년보다 인명피해 규모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는 피해 지역들이 굉장히 넓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특히 충북 지역에서는 이제 옥산이나 오창 지역에 좀 피해가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옥산면은 사흘간 337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네. 주택이나 농경지 일부가 침수가 되고 주민들도 350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극한호우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들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향적인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옥산면이 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때 대피령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네, 옥산의 시간당 강우가 67mm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16일부터 19일까지 사이에 사흘 동안 337.3mm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시간당 최고 67.4mm 강우는 1973년 이래로 두 번째 많은 비입니다. 주택이 침수가 되고 농경지나 하천 제방이 유실이 됐고요. 또 하천 주변의 주민들이 이제 일부 대피하기도 했는데 현재 이제 시군의 잠정조사한 재산 피해 규모가 청주시 전체로는 55억 8천만 원, 옥산면은 18억 7천만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7억 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네. 특히 복구 시간 동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경지 수습이나 주택 그 침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충청북도는 피해가 큰 지역이죠. 옥산면을 이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특별재난 지역이 어떤 경우에 선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통상은 이제 피해 규모가 시군 또는 지자체의 회복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을 할 때 건의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해진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피해 금액을 대표해서 이제 건의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평가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될 때 보통은 피해가 막대할 것 그리고 복구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가 예상이 된다든지 혹은 사망이나 실종, 부상 이런 인명피해가 클 때 그리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로 어느 정도 그 행정력을 동원해도 복구가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네. 합동평가를 통해서 피해 조사를 하는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보통 그 조사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의 재정력 지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거나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 기준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일 때 대상지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보통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력 지수가 0.4에서 0.6 사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그 0.4 이상, 0.6 미만일 때는 국고 지원액 36억 원에 2.5로 곱한 피해액이 그러니까 90억 이상일 때 이런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선포가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청주시로만 본다면 9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시군구 대상으로 했을 때니까 90억 이상을 초과해야 되지만 집중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옥산면이 이번에 27억 원, 그리고 오창읍이 13억 원으로 집계가 최종적으로 돼서 기준을 이제 넘어섰다. 보통 선포 기준 읍면동 단위에서는 12억 2,500만 원이 기준선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선포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네.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의료나 방역, 그리고 쓰레기 수거 등 뭐 다양한 활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의료 방역 그리고 쓰레기 수거 이런 긴급한 생활 지원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주택 침수나 이제 농업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생계 구호에 필요한 자금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도 감면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력 파견이라든지 장비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피해 복구비 중에 공공부문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공적인 시설들 그리고 도로나 교량 이런 시설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정을 국고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해자 이재민이나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공적 부문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피해 지역의 재건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수해 지역에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재민 구호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피해라고 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나눠서 보는데요. 보통 이제 사망이나 실종의 경우에는 2천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주택은 전파냐, 반파냐, 혹은 단순 침수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등이 되고요.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도 최근에는 좀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950만 원까지 네. 이루어질 수 있고 단순 침수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3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지원금 자체고요.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이루어지는 의연금은 별도 기준이기는 별도로 지원되기는 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연재난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지원 차원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주택도 그렇지만 농경지나 어망 등의 피해도 있을 텐데요. 자, 이런 피해들의 그 복구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 피해는 주택을 기준으로만 하게 되는데 농경지의 경우 또 그리고 염전이라든가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 생계 수단이 되는 그 농림어업이나 염생산업 이런 그 재해에 대해서도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 간접적인 혜택들도 부여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학자금 면제라든지 우리 세금 납부 유예 같은 제도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금 면제나 유예 같은 금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네. 그 국세지방세 이제 납부 기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감면해주는 제도 그리고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들이 있고요.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의 경우에도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사망이나 부상을 전제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은 설계가 되고요. 자연재난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이제 각종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전이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그 자율적으로 가입해둔 지자체의 필수 보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재산 피해에 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 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네. 재난으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 씨 고맙습니다. 네. 충북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맞춤형 이동 진료 서비스가 괴산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5G 기반의 특수 차량이 도입이 되는데요.
내과와 재활의학과, 한의과 등의 다양한 진료와 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오는 11월까지 6개 시군에서 순회를 한다고 하니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서비스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